이번엔 김성태 변호인 당청 갈등의 임계점. 대통령도 불쾌했더라라는 얘기가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가 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추천 카드를 선택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한 불쾌감을 대통령이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청 갈등 국면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불쾌감까지 나왔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명청 갈등 의혹들과는 사뭇 온도가 다릅니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친명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당내 엑스맨이다.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성윤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천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들으셨듯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당내 엑스맨이다.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라. 제정신이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황명선 최고. 중대사안을 최고위 상의 없이 패싱했다. 합당도 그러더니 이것도 그런다. 최고위 패싱. 강덕구 최고. 친명계죠. 다 친명계예요. 최소한의 검증 안 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현주 최고.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 와, 굉장히 센 말 나왔어요.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체포동의안 통과됐었잖아요. 당내가 찬성한 의원들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빗댔습니다. 박홍근 의원, 전 원내대표죠. 이재명 죽이기 검찰 출신 법조인. 제정신이냐? 이건 뭐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심상치 않고 정혁진 변호사님, 대통령도 불쾌했다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쌍방울 이화영 부회장이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이 엮여 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고 김성태 전 회장의 편에서 변호했던 사람을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알고서 추천했냐라는 게 지금 친명계의 불만인데, 이거 지도부가 알고서 추천했을까요? 일단은 지도부까지는 전 모르겠는데 네. 알았던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성윤 의원은 100%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전준철 변호사를 이성윤 퀴즈라고 그랬거든요. 이성윤 검사장이 이성윤 검사장은요, 검찰총장 빼고는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반부패 부장, 옛날로 치면 중수부장 할 때 그때 그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대검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전준철 부장판사고, 부장검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윤 검사장이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됐거든요. 중앙지검장 됐을 때 옛날로 치면 특수부장, 지금으로 치면 반부패 부장으로 그 발탁해가지고 데리고 갔던 사람도 이성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은 전준철 그 부장검사의 이력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옷 벗고 그 대형 로펌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특수부 검사로서 굉장히 일은 잘한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경력만 봤기 때문에 발탁을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커리어 특히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추천한 것은 이성윤 의원이고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지도부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이성윤 최고가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청래 지도부에게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 등이 어떤 사람이냐 양력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변호인 이 양력이 좀 눈에 튀는데 정청래 대표가 몰랐을 리 있을까요? 그러니까 몰랐거나 아니면 무심했거나 좀 무성의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설마? 왜 그러냐면 일부러? 예컨대 전준철 변호사를 그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검은요 종합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세 가지 특검을 다 종합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내란 특검도 힘이 셌고 민중기 특검도 힘이 셌지만 종합 특검은 더 힘이 셀 거라고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전준철 변호사를 그 추천을 했는가? 그 구글에다가 전준철 이름 3개만 딱 치면 쌍방울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민주당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의 그 많은 스태프들이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인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 시절부터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제일 사이즈가 컸던 거는 대장동이었지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대북송금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북송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서 북한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직접 이재명 지사를 만났었는지 뭐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는 쌍방울이 북한 관련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당시 이재명 지사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이런 그 기사가 쫙 떠 있단 말이죠. 네.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옛날로 치면 서울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를 이번에 특검 후보로 내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이상할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설마 알고서 일부러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은 좀 있어요. 설마.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나라는 또 의혹도 있거든요. 친명계 일부에서는 알고도 그랬던 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어서 배신이다, 반역이다 막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시점을 2023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김성태 씨가 해외의 도피 중에 관련된 어떤 발언이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달에 체포돼서 압송돼 가지고 국내에 왔고 그 즈음 법무법인이 전준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 김성태 사건을 맡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진술이 번복됐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이재명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하면서 사건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는 진술 세미나, 뭐 연어회 술파티 등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결국에 이 사건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김성태나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인데 진술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 과정에서 진술을 최초에서 번복하는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 자체로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왜 사전 스크린이 안 됐느냐 문제 제기할 수는 있고요. 정청래 대표 박수현 대변인 통해서 사과한 얘기 들어보니 명확한 입장은 안 나왔는데 검증의 문제다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 사실 몰랐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를 수가 있나요? 이 최근 변호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이 종합특검의 수사를 잘할 그 특검 후보자를 찾는 데만 봤지 검증에는 좀 부족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준철 이 변호사가 정청래 대표는 몰랐을 거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실 윤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미운털이 박혀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바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성윤 사단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수사를 지켜본 이성윤 의원이 이 특검 임무를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2021년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있었던 그 이후의 변호사로서의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알면서 과연 당이 또 정청래 대표가 의도적으로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네. 했을 것이냐. 그럼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뭐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할 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알고도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검증 과정에서 실수였다는 정청래 대표나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중요한 특검을 추천함에 있어서 검증이 부족했던 거 문제죠. 뭐 대통령에게 사과할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당이 대통령에게도 청와대에게도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냥 진짜 모르고 단순 실수라고 친명계가 생각한다면 배신, 뭐요? 반역, 제2의 체포동의안, 이 대통령을 정조에게 넘겨줬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친명계는 안 믿는 눈치입니다. 자,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은 뭘까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대리 사과를 했다라는 보도가 많은데요.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이건 뭐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첫 번째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 얘기나 우리 조기현 변호사 얘기,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는 이력을 어떻게 당이 이건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뭐랄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네이버에만 쳐도 나온다. 이거는 검증 뭐 거창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알고도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정반대로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무슨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냐 반역이냐 배신이냐 알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친명계는 또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은 뭘까요? 저도 뭐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친명과 친청의 이런 신뢰관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1월 22일에 있었던 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친명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름을 좀 부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합당도 친명계 지도부에게 말 안 해주더니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점점 이제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전준철 전 부장검사를 특검으로 추천을 했다는 거를 이제 듣고는 결국 임계치를 넘어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비단 물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쌓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전준철 추천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거의 화라산이 폭발한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합당도 그러더니 특검도 이렇게 추천하냐?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이제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대장동 사건이랄지 뭐 아니면 특히 이제 김성태 그 회장 관련한 쌍방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지사가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범죄 사실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은 중지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김성태 이름만 들어도 아마 굉장히 불쾌감도 많이 들고 이러실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변호를 했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그것도 민주당 후보로 버젓이 추천을 시키느냐. 사실 그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옷깃만 스치고
웃기만 스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대편의 본인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어떻게 버젓이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을 시키느냐. 예.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가벼운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그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죠. 왜냐하면 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추천에 대해서는 네. 당내 두루두루 세평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의 말만 듣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민주당에도 이건태 최고도 지금 검찰 출신이고 뭐 박균택 의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세평을 좀 들어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이렇게 김성태 그 전 회장의 이 쌍방울 사건 변호를 했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죠. 또 두 번째 추측권태는 아마 혹시 이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준철 변호사가 했던 것은 이 대북송금 부분은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의 배임이나 횡령 이제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하니까 좀 그것을 가볍게 뭐 이건 무시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넘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드는데요. 또 이것이 저는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쌓이고 이 쌓였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지금 폭발하는 그런 예. 단초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이번 사안만 떼놓고 보면 이렇게 뭐 제2의 체포 동의안이다, 배신이다, 뭐 반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사안인가에 좀 의문이 갸우뚱하는 지점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폭발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친명계, 친청계 지도부가 잘 상의를 안 합니까, 박 최고? 최고할 때 그랬어요. 박성민 최고가 최고위원잖아요. 좀 합당도 그렇고 이 특검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이른바 이현주 최고 등 최고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최고위에서 뭐 모든 것이 다 공유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긴 했지만 합당도요? 그래도 합당이나 이제 좀 특검. 이런 특검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은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데 보통 최고위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하나를 다 결정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의결 기구로서의 어떤 지위나 뭐 위상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많이 좀 흐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고위원 내에서 사실은 합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공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비판을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외에도 지금 이 특검 후보에 대해서 후보 민주당 목소리에 추천을 하는 것이고 청와대에 전달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최고위원들 입장에서 좀 사전 공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고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납득하기 어려운 서로 상의를 안 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성윤 그 의원께서 좀 추천을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분에 대한 뭐 신뢰가 지나치게 컸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현주 최고나 이런 다른 친명계 최고한테 상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괜찮겠지 뭐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합당도? 합당은 제가 봤을 때 좀 결이 다릅니다. 합당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었잖아요. 패싱입니까 그건? 그건 패싱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이 좀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본인은 결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위원들께는 저는 공유를 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좀 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도 사과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패싱을 당했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최고위원들 입장에서 몇십 분 전에 그것을 공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의사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에 뭐 충분히 공유했다가 말이 새나가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부딪혀야 될 장벽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고민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을진 몰라도 이 정도 큰일이었으면 공유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충분히 이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면 친명 친청 의원들 내지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사이일까요?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 사이일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